자,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클립에서는 과거 30년간의 항공 역사가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짧은 시간에 재현될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100% 회복 시점과 상관없이 30%, 50%, 70%, 100% 회복 구간을 항공 30년 역사에 매칭하여 보았습니다. 자, 30%는 2세대, 50%는 3세대, 70%는 4세대, 100% 회복 구간은 드디어 5세대.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비약이 있지만 아주 묘하게 닮아 항공시장 전망을 위한 어떠한 출발점, 디딤돌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2세대 기억나시나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시대입니다. 항공산업보호가 적극적으로 추진된 시기로서 지금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항공운송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상당한 지원 금액을 항공산업에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 중국 빼놓을 수 없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미래에는 사실 국적사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 국가들은 외국과의 연결성, 항공을 통해서 연결하는 이런 노선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일례로 남미나 아프리카 좀 어렵죠. 사실 지원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적 항공사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파산될 것 같고요. 이때 코로나19 이후에 한동안 어떤 해당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항공교통 연결 수준은 굉장히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3세대. 규제가 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M&A, 인수합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시장이 과점화되었고, 풀서비스 캐리어들, FSC들은 허브앤스포크, 마일리지, 그리고 일드 매니지먼트,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자, 사실 지금 시점에서 가까운 미래를 살펴보면 좀 어려운 항공사들이 파산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높게 가지고 있던 항공사들이 그 점유율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네트워크와 규모의 경제가 큰 항공사들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시점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회복하는 어떤 3세대의 시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산업인 항공운송 산업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수 그리고 합병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어프랑스, 영국항공, 루프트한자, 미국에서는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어떤 인수 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키웠습니다. 메가 캐리어라고 하죠. 메가 캐리어로 성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M&A 사례와 같이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세계 각지에서 이러한 추세들이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항공사들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럼 필연적으로 어떤 항공 네트워크 축소가 나타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가 줄어드니까 기존 허브앤스포크 네트워크 모델로 회귀하는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한 사람당 통행하는 거리가 늘어나겠죠. 왜? 직접 못 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환경 피해 증가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과거 1970년대 후반에도 허브앤스포크는 과점 경쟁 하에서 어떤 매력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직후 항공 네트워크가 축소된 상황에서는 사실 대형 항공사의 점유율이 집중되니까 수요가 회복하는 단계에서 허브앤스포크가 주요한 전략으로 고려되겠죠.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4세대는 회복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나갈 듯 합니다. 항공 자유화 등으로 이미 열릴 가능성이 있던 네트워크들 빠르게 회복되겠죠. 또 하나,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외국 자본을 최대
반 넘지 않게 49%까지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재발될 수 있을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또 덩치를 키우거나 그러려면은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외자 투입 이러한 부분의 요구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49%를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또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됐겠죠. 4단계까지. 그렇다면 과거 지속적으로 사실은 글로벌 항공사는 민영화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민영화 무슨 얘기지?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클래스 참고하시면 항공사들이 국영항공사로 많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국영항공사들이 민영화되는 추세, 이미 앞서서 항공산업이 발달한 나라들은 이미 민영화 많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국가가 개입을 하고 국가가 자본을 투입하기 때문에 어떤 민영화 추세가 어떤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 자본 투입 비중이 아니라 어떤 경쟁 수준 자체가 항공산업 효율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경쟁 수준을 반영해서 정부와 민간 자본 균형이 고려된다면 지금부터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5세대 이제 코로나 이전 항공운송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땠나요? 코로나 이전에 치열했죠, 경쟁이. 그래서 허브앤스포크가 지속적으로 또 계속 강한 전략으로 남을까요? 모릅니다. 그럼 포인트 투 포인트 전략이 다시 우세할까요? 모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새로운 전략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항공사들이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수요가 회복된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에는 항공사가 자기의 규모를 단축한다라든가 그냥 지금 수준을 버틴다라든가 어떤 혁신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사업 접고 나간다라든가 이런 전략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항공수요 회복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겠는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MBR 전략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모듈형 전략, 모듈, 정책 목표에 대한 균형 전략, 밸런스, 불확실성의 리스크 해지 전략, 리스크 해지 요거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로. 감사드립니다.